캐나다 대서양에 위치한 4개 주에 이민자들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 임시로 운영 중인 파일럿 프로그램인 AIPP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지난번 영상에서 해드렸는데요. 숙련직이나 전문직뿐만 아니라 준숙련직의 직업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면서 바로 한국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알고 보면 생각보다 파격적인 것이 바로 이 AIPP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IP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미리 아셔야 하는 몇 가지 내용들과 AIPP 내에 있는 3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실제로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캐나다 건설관리 분야에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로 오시는 이민 1세대 분들이 본인의 능력과 경력을 최대한 살려서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AIPP 내에 있는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NOC 코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 이민 방법 총정리 첫 번째 영상 기본 용어 편에서 먼저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캐나다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군을 각각의 직업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바탕으로 레벨을 나눠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보통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교나 직업교육처럼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직업을 스킬드라고 하고요. NOC 코드 중에 0, A, B 등급이 이 스킬드에 속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나 그 미만의 학력으로도 충분하거나 짧은 기간의 교육만으로 할 수 있는 직업들을 세미 스킬드 혹은 논 스킬드라고 해서 NOC, C, D 등급이 이에 속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밑에 레벨에서부터 NOC D와 C는 논 스킬드 혹은 세미 스킬드로 분류되고, 한국에서는 보통 비숙련직이나 준숙련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위의 레벨인 NOC, B, A 그리고 0의 레벨은 스킬드로 분류되고 한국에서는 숙련직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숙련직, 비숙련직, 스킬드, 세미 스킬드라는 용어들이 한국 분들에게는 잘 안 와닿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거창하게 느껴진다거나 오해 아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처럼 캐나다 현지 사정을 잘 알고 또한 캐나다의 여러 직업 및 NOC 코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들어보면서 현실적인 감을 잡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AIPP에 대한 첫 번째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AIPP는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고용주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때문에 사실 그 고용주들이 찾고 있는 일자리 수요와 본인의 직업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AIPP에 그쪽 분야의 고용주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해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IPP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바로 그 사전 승인을 받은 고용주 리스트를 찾아보고 그 고용주들이 실제로 잡 포스팅을 통해 지금 사람을 뽑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과 맞는 잡 포스팅이 있다면 일반적인 구직 과정을 통해서 AIPP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정 고용주 리스트는 현재 4개 주 중에서 3개 주에서 공개하고 있고요. 리스트에 보시면 회사 이름이 모두 나와 있으므로 회사 이름을 보거나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 어떤 회사들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9년 2월 현재 약 1900여 개의 고용주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이 AIPP에 있는 3가지 카테고리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NOC 코드 0, A, B 등급을 위한 숙련직 프로그램인 하이스킬드 프로그램. 두 번째가 NOC C 등급을 위한 준숙련직 프로그램인 인터미디에이트 스킬드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AIPP에 해당하는 4개 주에서 유학을 마친 유학생들을 위한 인터내셔널 그래주에이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 첫 번째인 숙련직 프로그램의 신청 조건은 NOC 코드 0AB인 스킬드 직업군에서 지난 3년간 1560시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면서 AIPP 지정 고용주로부터 고용기간 1년 이상의 정규직 잡 오퍼를 받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경력으로 요구되는 1560시간은 일주일에 30시간의 스케줄로 1년을 일했을 때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력은 캐나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캐나다 외에서 쌓은 경력도 모두 인정이 되고 대신 페이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나 무급 인턴십은 해당이 되지 않고 또한 개인 사업자로서의 경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력은 지원하시려는 직업군에 맞는 학력을 갖추면 되고, 한국 분들처럼 캐나다 외 국가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학력 인증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캐나다에서 쓰는 영어 벤치마크 점수인 CLB 4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IELTS 기준으로 각 과목별로 약 3.5점에서 4.5점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로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이민 방법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알면 알수록 신청 조건이 파격적인 게 바로 이 AIPP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증명도 필요한데 사실 1인 싱글 기준으로 한화 약 300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화 약 600만원 이하로 이 역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인 준숙련직 프로그램의 신청 조건은 NOC 코드 C등급의 직업군에서 지난 3년간 1560시간의 경력이 있으면서 캐나다 AIPP 지정 고용주로부터 받은 잡 오퍼가 있어야 하고 지원하려는 직업군에 맞는 학력과 교육 인증, 영어 점수, 그리고 재정 증명이 있습니다. 직업군이 C등급인 것을 빼면 사실 숙련직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충분한 NOC C등급의 직업을 위한 프로그램이기에 학력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분들에게 절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요구되는 영어 점수도 같고요. 여기서 잠깐! 이번에 2019년 3월에 이 프로그램에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캐나다 외에서 간호사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간병인이나 가정지원인 등 비슷한 분야의 NOC C등급 직업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호사로서 경력, 학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AIPP 프로그램인 유학생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AIPP에 해당되는 4개 주에 위치한 공립학교에서 유학을 마친 유학생들이라면 경력이 없어도 잡 오퍼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유학생 프로그램입니다. 이 역시 다른 조건들은 위의 프로그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AIPP의 3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사실 다른 이민 방법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파격적일 정도로 문턱이 낮은 이민 방법이기에 캐나다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이민 방법은 본인의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정된 고용주로부터의 구인 광고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번째이므로 이 점도 꼭 잊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IPP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과 이전의 첫 번째 영상이 부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앞으로 있을 캐나다 이민과 취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꼭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